혹시 오늘 아침에 뜨거운 물로 꿀을 타서 드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 상당수가 매일 반복하는 무심한 습관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대부분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벌꿀물을 타 드시는데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 불리죠.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저는 시니어 건강관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건강 전문가예요.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예방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의료기관의 이익보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신장과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편에 서 있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비싼 의약품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법도 아니에요. 바로 부엌에 있는 천연 벌꿀 한 스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이 최근 건강관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핵심 내용은 5가지예요. 첫째, 벌꿀이 약해진 신장의 거름막 건강 유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움. 둘째,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혈관과 여과기관에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셋째, 신장 건강 관리를 위한 섭취의 적절한 시간대 3가지. 넷째, 피하는 것이 좋은 섭취 방식 3가지. 다섯째, 이 식품을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신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국신장학회와 관련 의료기관의 자료를 보면 고령층에서 만성 신장 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바로 이 무관심이 많은 분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답니다. 제가 아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0대의 신장 거름막은 새 정수기 필터 같아요. 하지만 60대가 되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필터는 오염물질이 쌓인 막힌 배수구가 되어서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신장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랍니다. 아침에 동네를 산책하던 69살의 건강해 보이던 어르신이 저녁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전통시장을 다니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점은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자신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최근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천연 벌꿀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신장의 일부 건강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보고들이 있답니다. 연구진들도 주목한 결과였어요. 구체적으로 이 식품은 혈관 건강 유지와 체내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 2가지 요소는 신장 건강과 연관이 있답니다. 비싼 의약품이 필요 없어요.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죠. 적절한 종류의 벌꿀, 올바른 물의 온도, 적절한 섭취 방식, 그리고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같은 품질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시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식품이 우리 여과기관 건강 유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상담했던 70살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으셨죠?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분이 억울해하며 제게 물으셨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에 좋다는 벌꿀물도 매일 빠짐없이 마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분이 만드는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타드시는데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것을 피하라고 하던데 괜찮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주목할 정보예요. 정제된 백설탕과 천연꿀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천연꿀에는 폴리페놀과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 신장 거름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히 여러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천연 벌꿀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관리와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 같죠? 중요한 건 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을 파괴해서 먹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꽃과 벌이 만들어낸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랍니다. 여기에는 설탕에는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지금 노폐물이 쌓인 채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적절하게 섭취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꿀 안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성분이 신장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랍니다. 우리가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요산 같은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죠. 여과기관은 이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끊임없이 일을 해요. 하지만 천연 벌꿀은 달라요. 이미 벌들이 한번 전환해 놓은 단순당 형태랍니다.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부산물을 적게 남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드셔도 신장의 거름막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핵심적인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꿀에 들어있는 효소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귀한 성분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계세요. 바로 타먹는 물의 온도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뜨거운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포트에 물을 팔팔 끓인 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에 타서 호호 불어가며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시죠? 어머님, 아버님, 혹시 오늘도 그렇게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소중한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유익한 성분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 식품과학 연구에 따르면 효소는 온도가 40도씨 이상 올라가면 활성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60도씨 이상에서는 대부분 파괴되며 끓는 물인 100도씨에서는 거의 모두 변성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소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벌들이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하며 모아온 성분들이 뜨거운 물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된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익한 작용을 하기는커녕 단순한 당분으로만 인식돼요.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올리죠. 신장은 이 당분을 처리하느라 또다시 일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 물에 타야 할까요? 적절한 온도는 바로 40도씨 이하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탕에 들어가면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죠. 손가락을 넣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절해요. 이 온도에서 가장 잘 녹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보존되죠. 미지근한 물에 탄 것은 흡수 속도도 적절해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 온도만 맞춘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랍니다. 효과를 더욱 높여서 체내 노폐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정체는 바로 천연 발효 식초예요. 아마 지금 식초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식초는 신맛이 나고 산성인데 괜찮나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식초가 체외에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되면 알칼리성 물질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체내 산성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랍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 20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를 준비해요. 여기에 천연꿀 한 스푼, 티스푼으로 적당히 하나를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 비율이 적절한 비율이랍니다. 그리고 섞을 때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이 있어요. 가능하면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일부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땅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70대가 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많이 부어 있었고 소변 상태도 평소와 달랐죠. 병원에 가보니 만성 신장 질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답니다. 그분은 걱정이 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인에게 더 악화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날부터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뚜렷한 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로 인해 다른 수치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답니다. 밤마다 불편함을 느끼며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보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저와 상담 기회가 있었죠. 제가 식습관을 살펴보던 중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카페인이 든 음료를 자주 드시고 계셨고, 물 대신 차를 진하게 끓여 물처럼 드시고 계셨답니다. 신장 건강에는 이런 습관들을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습관들을 개선하고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에 천연꿀과 식초를 넣은 것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이런 평범한 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지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된 느낌이에요. 꾸준히 실천하신 지 몇 주가 지나자 부기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최근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부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말에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한 분의 경험 사례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신장 건강 관리를 위한 하루 루틴으로 3가지 적절한 시간대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예요. 밤새 우리 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하지 못했어요. 혈액은 농축되어 있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이때 미지근한 한 잔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돼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물 200ml에 천연꿀 1스푼과 식초 반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한 가지,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함께 섞이도록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래야 소화에 부담이 적어요. 두 번째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전통 한의학에서 기운이 약해지는 시간으로 봐요. 점심을 드신 지 시간이 지나 혈당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올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이때 커피나 단 과자 대신 미지근한 꿀물을 드시면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 좋아요. 계피는 체온 유지와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세 번째 시간대는 잠들기 1시간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서 불편함을 느끼시죠?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돼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 수분 부족을 방지하면서도 밤중 화장실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천연꿀의 진정 효과는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다만 저녁에는 식초를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식초가 위장을 자극해 예민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3가지 시간대에 꾸준히 하신다면 몇 개월 안에 긍정적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죠. 주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천연식품이지만 여전히 당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셔야 해요.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천연꿀에는 미세한 꽃가루 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꽃가루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길 바래요. 세 번째,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전해질 관리가 필요한 단계라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성분들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돌 지나지 않은 영유아예요. 이건 신장과는 별개로 미생물 포자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영아에게는 권장되지 않아요. 이 영상은 성인 건강 관리를 위한 내용이니 어린아이에게는 주지 마시기 바래요.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과 함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치압법이에요. 바로 발바닥 용천혈 자극이죠.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바로 용천혈이에요. 한의학에서 이곳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잠들기 전 드신 후 침대에 누워서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를 때마다 5초씩, 좌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처음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점점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용천혈 자극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밤사이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죠.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꿀물 한 잔에 5분 자극,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죠. 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이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천연꿀을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약 40도에 타셔야 해요. 여기에 식초를 함께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하루 중 3번, 아침 공복, 오후 중간, 잠들기 전, 이 시간대에 드셔보세요.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제품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집 찬장에 있는 그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건강은 우리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천연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건강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뜨거운